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개당 8만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더리움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가 추천하는 도지코인 등도 올랐고요. 역시 트럼프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비트코인이 정말 뜨겁습니다. 한동안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수년간 굉장히 큰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조금 안정세를 찾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유력하다는 소리가 나오면서부터 또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면서 그야말로 폭풍 질주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거든요. 이게 달러로 비트코인 한 개에 8만 6천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저는 예전에 비트코인을 출연료로 받았는데요. 그것을 방송 스태프에게 그냥 줬어요. 그게 한 10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피자 한 판을 사 먹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20개, 30개를 가져와야 했다고요. 정말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 계속 가지고 계셨으면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투자에는 과거를 이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고 과거에 연연하면 미래 투자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안 되거든요. 잃어버린 거는 잃어버린 것이고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오르느냐.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표는 규제 해체, 규제 완화입니다. 모든 어떤 경제 활동에 있어서 정부 간섭 이거 없애버리자.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바이든 정부가 이거 좀 안전하지 못하다 이래서 허가도 안 해주고 각종 규제를 가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으니까 규제 없어질 것이라는 이 기대가 크고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대선 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규제를 모두 없애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일기 때는 비트코인을 한 푼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트럼프 대통령 아직 자산이 완전 공개는 안 됐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이 가상자산 중에 이더리움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큰 포션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더리움을 갖고 있다? 그럼 비트코인이 상호간에 가격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개인 이익을 위해서도 비트코인을 띄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는 이제 그 밖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비트코인이라는 공약이 있는데요. 이 공약도 좀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8만 달러 돌파한 건데 워낙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뭐 10만 달러까지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은요. 주식하고 채권하고 달라서 예측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은 회사 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적 대비 또 뭐 PER 지수라든지 밸류에이션도 과학적으로 평가가 가능한데 비트코인은 아무런 지표가 없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사면 비트코인 가격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팔면 떨어지는데 금도 비슷하죠. 금값이 오르는 요인, 금값이 내리는 요인이 특별히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현재와 같은 폭풍 질주라면 뭐 10만 달러, 20만 달러도 돌파가 가능하고 과거에 그 피자 한 판을 사 먹기 위해서 비트코인 30개 정도를 줘야만 했던 그 시절에서 지금의 상승세에 놓고 비한다면 뭐 얼마든지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어떤 실적에 근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금은 그나마 만약에 금값이 떨어지면 그거 애기 돌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금 치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만약에 떨어졌다. 비트코인을 결혼 치장하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금보다도 사실상 어떤 정발성이나 투기성 훨씬 더 강하다. 그만큼
굉장히 투자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업계에서는 향후 2년간은 가상화폐 시장에 계속해서 순풍이 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변동폭이 큰 부분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특별히 좀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때 대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관련해서 내세운 공약 중에 예, 가상자산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 전략자산이라 하면 금이라든지 또는 국제 유가의 원유 이런 것을 미국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정부가 비축 물량을 갖겠다 하는 것인데 이렇게 비축 물량을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 가격 조정을 하고 국가 전략자산으로 키우려면 사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들이는데 어느 정도 살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사들이고 나면 그 효과는 일단 좀 정지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정부가 원하면 가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게 되거든요. 이 대목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국가 전략 자산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법 통과가 될까?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 거시경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지 우리가 막연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진다든지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전략 자산 시세 조정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가격의 변동성 이 대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특히 순간순간 많이 바뀌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연합뉴스를 시시각각으로 들어야 될 그런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상화폐 투자는 정말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겠고요. 이제 11월 중순이니까 김장철이에요. 김장용 가을 배추가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정부가 이번 달이면 배추 가격이 안정될 거다라고 했거든요. 현재 정말로 안정이 됐나요? 예, 참으로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지금 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송미령 장관의 공식 발표를 보면요. 네. 우리나라 지금 배추 포기당 가격이 2,000원대, 그러니까 도매 가격이 2,844원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 동기 대비해보면 작년보다는 3.1% 정도 높긴 한데요. 예. 최근 4년간 4년 평균치보다는 가격이 4% 정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평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왔다. 적어도 현 시세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소매 가격도 3,000원대 중후반. 물론 이것은 시세도 하루하루 바뀌는 것이니까 앞으로 김장철이 본격 다가올 때인 11월 말과 12월 초까지 이런 가격이 유지될 것인가 이거를 담보하지는 못하지만은 송미령 장관은 현재로 작황이 더 좋다. 실제로요. 이 가을 채소, 그러니까 우리가 김장용 채소는 작황이 예상외로 훨씬 더 날씨가 더 좋아졌습니다. 예. 배추는요, 여름에 먹는 배추와 가을에 김장용 단 배추가 산지도 다르고 종자도 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생태 환경이 다르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여름에 고냉지 배추 이 대목은 여름에 너무 뜨거웠고 또 수해도 자주 왔고 그래서 정말 흉작이었는데 적어도 현재까지 가을 배추는 평년 농사는 충분히 했다. 현재 가격은 물론 정부가 가격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격이 이달 하반기 되면 지금보다 더 내려갈 것이다. 현재 작황 대비 수요 공급만 측면만 보면 배추값은 상당히 잡혔다. 그래서 서둘러 지금 배추를 입도 선매, 먼저 사재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부재료 가격도 안정적으로 잡히고 있는데 무값은 여전히 높아서 무 가격은 좀 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춧가루, 대파, 마늘 등 가격도 굉장히 급격히 안정세입니다. 다만 이 무, 그 배추하고 형제 사이라고 할 수 있는 예. 무가 재배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고온 가뭄에 이 무는 배추하고 생태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지난번 고온 가뭄 이 효과가 지금 가을 무 작황에 영향을 주거든요. 물론
현재 지금 10월 달, 11월 달 날씨가 좋아서 무도 작황이 좀 개선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난해보다는 좀 높고, 그러나 지난달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이런 상태인데, 정부가 이 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격 지원도 더 많이 하고 또 물량도 급격히 늘리겠다. 그래서 적어도 이 김장, 채소, 무, 또 식자재는 생필품이라는 차원에서 걱정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 정부가 지금 거듭 밝히고 있는 만큼 올해 김장에 관한 어떤 대란 이런 것은 일단 한 곱이 넘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배추값이나 이런 가격이 내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평년보다 높은 이 김장 물가 때문에 이 김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김포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장김치 업체에서는 대용량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게 김포족이 는 것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포족이라는 게 김장을 포기한 사람들을 흔히 네. 김포족이라고 그러는데 김포에 사는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예.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예, 김장 포기족들입니다. 예. 워낙 그 젊은 세대들이 바쁘잖아요. 김장하려면 손이 많이 가고 거기다가 간혹 가다가 유통 가게에서 하고 있는 이 세일이 배추값이 시장 시세보다도 훨씬 더 싼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트 등에서는 주문 제작을 하거든요. 주문 제작해서 가격을 미리 지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황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배추 가격이 높을 때는 오히려 이 마트가 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트에서 싼 배추를 맛본 사람들은 아예 여기다가 맡기자 이런 세력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생산 방법도 다양해지고 또 유통 거래 방법도 다양해지는 것이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폭을 막는 어떤 면에서는 김장 배추의 안정화를 위한 수단이다. 그런 점에서 예.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장, 배추 관련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사 간의 고객 모집하기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 이게 뭐 퇴직연금 수익률을 대체로 내세우지만 그것만 쫓았다가는 실망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수익률을 조금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들도 들려옵니다. 예,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인구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잘 모르겠습니다. 2천만 명. 예.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퇴직금을 그러니까 이 직장 생활자는 거의 100% 퇴직연금을 다 들고 있어요. 나는 몰라도 회사가 내 명의로 지금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사인데 이 퇴직연금이 관리가 잘 안 돼서 수익률이 형편없어요. 그런데도 수수료는 엄청나게 받고 이래서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칼을 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수수료는 높게 받으면서 운용 제대로 안 해주는 회사에서 빠져나가라. 그래서 갈아타기가 쉽게 해줬습니다. 이거 정말로 감사한 제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갈아타고 싶은데 뭐가 뭔지를 몰라서 갈아타지 못하는 수수료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운용 수익이 높은 건지 낮은 것인지 각 금융사마다 발표하는 기준, 시리얼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파악하겠지만 뭐 그런 면에서 뭐 이 정부의 이번 혜택은 일단 이 퇴직연금 제도의 고객 주권을 위해서 큰 한 고비는 넘었습니다만은 네. 좀 더 보완할 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특히 그 불필요한 수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네. 어떻게 개선돼야 돼요? 수수료가요. 자, 총 3가지를 부과합니다.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펀드관리 수수료. 네. 아우. 우리가 보면 다 똑같은 건데 네. 뭘 좀 많죠. 금융기관에서 나눠서 부과하는데 이게 회사별로 다 다른데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그 가입하고 있는 금액의 약 1.7%, 1.7%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다. 네. 이러면 거의 그 100만 원 이상이 수수료로 뻥뻥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더더군다나 이 현재 퇴직연금의 수수료 체계가요. 많이 가입하면 훨씬 더 많이 냅니다. 사실은 운용을 더 많이 빈번하게 해주면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덩치가 크다고 해서 한 일도 없는데 돈을 더 많이 가져간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대출을 빌리는데
1억 원짜리 대출을 빌리거나 10억 원짜리 대출을 은행에서는 한 번 일을 합니다. 이자만 받으면 됐지. 거기다가 또 수수료를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도 이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요한 대목은요. 각 금융기관으로 갈아탈 수 있게끔 그 공시 자료를 표준화해서 공개해야 된다. 그다음에 수수료 체계도 금액이 많다고 해서 덩치가 크다고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실적에 따라서 많이 운영 수익을 올려줬으면 많이 가져가는 건 소비자들이 견딜만 하죠.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체제 개편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